자, 우리 서포팅 패슬리티의 프로세스도 뭐 여기 이쪽은 특히 OM 생산 관리하고 좀 연관성이 좀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생산 관리에서 레이아웃 디자인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때 시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과 컨셉들이 많이 그쪽에 있는 컨셉들을 많이 써서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세스가 좀 끝나고 여기에 이 챕터로 끝나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디맨드하고 서플라이 쪽으로 좀 이렇게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생산 관리를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레이아웃 디자인할 때까지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를 큰 틀을 잡는 게 레이아웃까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자, 디자인을 하는 단계에서는 보통 누가 의사결정을 하냐면 탑 매니지먼트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도와주는 정도 역할, 조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여러분들은 보고서를 만들 뿐이야.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보고서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사가 담겨 있어. 왼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으로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익스큐션, 실행의 이슈로 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은 고객이 몇 명이 올까? 20명 올 거라고 생각해서 빵 20개를 딱 준비했는데 100명이 와. 그럼 아깝지? 80명 날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익스큐션에서. 자, 그래서 보통 익스큐션이 되면 내가 정밀하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호텔 주인이에요. 제주도에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직업이 있는데 호텔 주인이기도 해. 뭐 그런 거 있지?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냥 집에서 호텔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지배인이 호텔을 관리하는 뭐 이런 제 주변에도 왜 이렇게 자꾸 그런 분들이 보일까요?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는 안타깝게 호텔 지배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호텔 주인이 아니고 호텔 주인이 지배인한테 딱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 지배인이 이제 오늘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손님이 몇 명이 나올까? 내 방이 20개 있는데 20개 딱 다 예약을 받고 있으면 꼭 한두 명씩은 빵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버부킹을 한두 명을 받아볼까? 말까? 뭐 이런 것도 의사결정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챕터까지는 우리가 컨셉추얼하게 하고요. 이 다음 챕터부터는 우리가 최적화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조금씩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조금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서포팅 패슬리티에서도 우리가 앞에 부분들 오늘은 그냥 컨셉추얼하게 하는 부분들 정도까지만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서비스케이프이라는 컨셉을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해요. 서비스케이프는 서비스 더하기 이스케이프. 서비스 여기까지요. 2가 겹쳐서 이스케이프.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 서비스케이프입니다. 이게 조어를 만든 건데 서비스가 되는 서비스케이프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매니팩처링에서 있는 어떤 레이아웃하고 좀 다르게요. 거기 누가 있냐면 고객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하는 멤버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게 보통은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보는 관계는 양자 간의 관계예요. 내가 강의라니까 여러분들 듣잖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서비스를 하는 관계는 양자 간의 관계가 아니고 3자의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니팩처링에서는 내가 매니팩처링을 하면 커스터머가 이걸 할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으면 내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총장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시켜서 강의를 하잖아. 그죠? 서비스 인카운터 보기 내가 인카운터가 사람이 아니에요. 서비스 접점에는 서비스 접점에 있는 어디에? 온스테이지 컨택 퍼스널이 있다고요. 우리 아까 예전에 볼 때 어떻게 돼? 총장님은 어디 있어요? 서포팅 프로세스 맨 밑에 여기 계시고 백스테이지 컨택 퍼스널이나 온스테이지 컨택 퍼스널 그러니까 어떻게 총장님은 국립대학 중에 우리 학교가
최고가 되기를 바라시지만 본인이 열심히 강의해서 할 수는 없죠. 본인은 서포팅 퍼실리티 어디? 여기 서포팅 퍼실리티 여기에 계신 거고 어떻게? 여기에 있는 여기 서비스 이 서버죠.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누구한테 해요? 여기에 있는 커스터머한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서비스가 되는 상황은 다이아딕 릴레이션십 양자가 있는 것도 우리가 다이아드라고 하는데 다이아딕 릴레이션십이 아니고 이렇게 트라이아드 그러니까 트라이아딕 릴레이션십 삼각관계에 있어요. 서비스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 누구를 위한 업무를 하는 거야? 제 3자 중에 우리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위한 학문을 하는 거예요. 경영학은. 그죠? 우리 고객을 위한 종업원을 위한 학문이 아니고 어떻게? 종업원은 어떻게 잘 써서 고객한테 어떻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까? 우리 이게 지금 관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입장에서는 내가 매니팩처링이었으면 고객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보면 맨날 고객 이러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서비스에서는 누구도 생각해야 돼? 내 적정 종업원도 이제는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 서비스하는 공간은 이 이전에는 뭐만 생각해요? 그냥 고객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텔 가면 호텔에 아무나 뒷분이 전혀 다르죠. 호텔의 앞쪽에는 화려하지만 직원들이 다니는 데는 지저분하고 막 좁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고객한테는 좋은 서비스를 주고 우리는 지금 한 몸이잖아. 너랑 나랑 한 몸이잖아. 우리가 좀 아껴가지고 고객한테 많이 팔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버랜드를 가면 에버랜드는 그 기숙사가 1인 1실입니다. 후하죠. 좋죠. 왜 1인 1실을 할까요? 하루 종일 사람한테 지금 시달리고 왔는데 내가 룸메까지 해가지고 룸메랑 지금 해가지고 뭐 쟤랑 악다구니하고 뭐 빨래를 했니 안 했니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사람한테 시달리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부터 분리해주는 거야. 내가 그럼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내가 이 이전에 전통적으로 호텔이 어떻게 돼? 자, 너랑 나랑 한 몸이니까 여기 맡기자. 여기만 잘해주고 우리는 그냥 지원을 살자. 이었던 거고 여기 에버랜드는 어떻게 돼? 고객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고객을 하는 게 힘들었으니까 너도 내가 케어해줄게. 그렇게 되면 이런 애들 어떻게 되죠? 이런 게 있죠. 우리 삼성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성 간 친구들 보면 얼마나 그 옆에 있는 게 힘든지 말끝마다 삼성이에요. 우리 삼성은 진짜 자기랑 삼성이 하나야. 사실은 원래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면 보통 25박 26일 트레이닝을 딱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삼성맨과 현대맨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특히나 삼성 애들은 가면 우리 삼성은 이 되는 게 이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되는 건 어떻게 돼? 고객도 있지만 얘도 이제는 뭐예요? 커스터머예요. 어떤 커스터머? 얘는 익스터널 커스터머. 얘는 인터널 커스터머일 뿐이야. 내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때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터널 커스터머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하면서 레이아웃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트라이얼 릴레이션십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커스터머가 있는데요. 또 다른 커스터머도 있어요. 자, 일상적으로 원래 매니팩처링에서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에 커스터머 1한테 얘한테 넌 VIP니까 스페셜 디스카운트 쿠폰 이런 거 주면 커스터머 2가 그걸 알아요? 모르죠. 얘는 몰라요. 전통적인 마케팅의 맨 처음의 시작이 뭐냐면 SPP죠. 알고 계시죠? S가 뭐예요? 세그멘테이션. 그죠?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건 세상이 원래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왜? 얘들은 이걸 절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놔더라도 얘한테 잘해주는 걸 얘가 모르니까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이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내가 옆에서 그대로 보고 있잖아.
쭉 있는데 왜 쟤만 계란찜을 주지? 근데 얘기하고 있었잖아. 얘기할까 말까? 줄 때까지 기다릴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옆에 고객들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fairness 이슈가 있어요. 다른 표현은 equity라고 표현해요. EQUITY, equity, fairness. 이게 뭐냐면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공정성. 공정성은 어떤 거냐면, 자 봐봐. 공정성은, 자 내가 얘한테 A 주고, 미안하다, 쟤한테는 C를 줬어. 공정해 안 공정해? 공정하대잖아요. 네? 이런 게 공정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얘가 지금 10시간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서비스만. A 받았지? 쟤는 10시간 공부했죠. 한 달에. 그럼 어떻게 돼? 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있고 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있는데 얘가 지금 보면 얘를 딱 보고 야 이건 불공정해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 얘는 하루에 10시간 공부했고 나는 한 달에 10시간 공부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상황에서는 얘가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옆에서 딱 있으면 내가 지금 쟤가 나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화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쟤랑 나랑 똑같은 대학 나와서 똑같은 근무를 하는데 쟤가 나보다 연봉을 20% 받으면 이거는 unfair한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옆에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볼 수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볼 수 있을 때 내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나의 인풋 대비 아웃풋을 남들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랑 같이 옆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뭐를 지켜줘야 돼? 공정성을 지켜줘야 돼. 그런 것도 우리가 공정성 중에 분배적 공정성이라고 얘기해요. Distributed justice, fairness, 이걸 equity, fairness, justice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원래 인사조직에서 나오는 컨셉인데요. 서비스 세팅에서도 그대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보면 1등석과 2등석